일본 총리가 사실은 갑자기 대만 문제에 무력 개입을 시사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히토류 같은 진짜 중요한 물질, 이 공급망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중국이 과연 또 카드로 쓸 것인가가 관심인데 이란과 거래를 누가 하지? 중국이 제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이란산 석유는 중국으로 다 간다고 보면 될 정도로 사실은 제재를 피해서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이란 문제와 일본 중국 문제가 동시에 뜨면서 중국이 다시 어떻게 국제적으로 포지션을 취할지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히토류는 굉장히 그 마이크로한 시장입니다. 네네. 조금 들어가요. 히토류 제련소를 짓는데 미국이 전쟁부 차원에서 돈을 넣었다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국가 안보적으로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히토류 카드를 중국도 못 쓰고 미국도 못 쓰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요. 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슈는 또 뭐 있습니까? 우리 최인경 기자님. 네.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요. 아니, 히토류. 히토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토류.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12일에 핵심 광물 회의를 연대요. 네. 핵심 광물 회의에 누구누구가 가냐면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플러스 한국, 인도, 호주, 멕시코, EU 등등이 간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빠져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중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임의 목표가 중국산 핵심 광물에 우리가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야?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모였다고 하는데. 네. 히토류는 사실 진짜 우리 뭐 첨단 산업, 전통 산업에도 뭐 많이 쓰입니다만 하여튼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너무 우리가 중국이 그동안 뭐 잘 제때 공급을 많이 해줘서 뭐 큰 문제 없이 썼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좀 약간 뭐 거기에 갸웃하면서 우리한테 안 준다, 뭐 니네한테는 안 팔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중국 말고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오래된 그 협의체가 있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히토류는 한 번씩 다 맞아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본도 예전에 히토류 가지고 그 센카쿠열도 그것 때문에 한번 맞았었고 미국도 지금 뭐 히토류 공격 들어왔을 때 거의 꼬랑지 내렸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문제가 좀 어떻게 해결을 하긴 해야 된다라는 고민들이 있는데 이 재련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빌드업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 MP 머티리얼즈나 이런 데는 나라가 그냥 돈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다가 광산 만들어 갖고 히토류 하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이게 네. 뭐 모여봐야 뭐 결국은 이거 가지고 있는 데가 호주, 뭐 미국 뭐 이런 데 정도 될 거고. 근데 재련 기술은 우리나라가 좀 괜찮은 편이고. 네. 그 유럽 국가들은 일단 G7 회원국이라 들어간 것 같고, 일본은 자기가 좀 급한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핵심 광물 관련한 부분들을 소싱을 한다 그러는데 이 핵심 광물 협의는 히토류 말고도 되게 많이 들어가요. 뭐 리튬 코발트 망간 같은 배터리 광물들도 좀 들어가게 되고 히토류 같은 경우가 제일 그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근데 히토류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돌멩이가 있으면 그 구리를 캔다 그러면 구리 돌멩이가 있는 게 아니고 돌멩이 안에 구리가 조금 들어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들어있고 덜 들어있고 차이고. 네. 그래갖고 그거를 막 다 부셔가지고 다 부신 다음에 막 황 같은 거 뿌려갖고 다 녹이고 뭐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거든요. 굴이 아닌 건 다 녹여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잘 뽑아내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재련업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아연 정광을 사서 녹이면서 은도 뽑고 구리도 뽑고 이게 연도 뽑고 납. 그러니까 아연도 뽑고 납도 뽑고 금도 뽑고 구리도 뽑고 뽑는 김에 안티니모도 뽑고 게르마늄도 뽑고. 기가 막히네요. 근데 안티니모나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쭉쭉 뽑아내네요. 그러네. 미국에서 그 자기네 핵심 광물인데 자기네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오히려 이거를 그럼 저희가 수출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수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은 왜 안 뽑았냐면 뽑아봐야 살 사람이 없어갖고 이게 중국에서 워낙 싸게 파니까 그거를 안 하던 건데 갑자기 수요가 생겨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양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빵을 거요. 그리고서 다시 소금을 뽑아내는 거랑 비슷해요.
아유 취임새가 너무 좋은데요. 고급 기술이에요. 이거. 네. 아 그리고 원래 이게 하는 동안 많이 해롭다면서요. 이거 뽑아내는 과정. 그거를 자체가. 다시 소금을 뽑아내려면 네. 빵을 다시 부셔가지고 나머지 또 버리고 녹여버린 거기다가 다음에. 뭐 황 집어넣고 황 집어넣었으니까 물 집어넣고 뭐 거름 종이에 거른 다음에 햇빛에 말려가지고 소금 그죠 뽑아내야죠. 그죠. 그래갖고 요만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안 하다가 중국으로 다 몰려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히토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중석 이제 중석 우리 어렸을 때 텅스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 우리 어렸을 때 지리부동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네. 어디였더라? 제천인가? 그 있어요 우리. 사회과 맞아요. 부도 네, 거기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는 거기에 그 텅스텐이 나오거든요. 네. 대한중석 그 상동광산 상동.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교과서에는 그거 안 나와요. 안 캐니까 문을 닫아 버렸어요. 중국이 너무 싸게 해가지고 음. 거기를 문을 닫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좀 다시 캐보자라는 회의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그 핵심 강물 회의 맞아. 요게 되고요. 이런 거 외우는 거는 우리 신혜영 기자님이 다 잘 외우던데 보니까 워낙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한강까지 못 외운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못 외웠어요. 뭐 표정이 저렇게 또 힘이 없어. 힘 좀 내요. 꼭 일부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텅자 없더라고.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텅스텐 같은데. 말고 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텅스텐을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네. 지역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암기왕입니다. 아, 진짜 네. 암기왕이야. 암기왕이구나. 잠시 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조금 집중해 탄광은 또 봅니다. 아우지라고. 아우지 탄광. 네. 네. 아까 용수 부족하면 평화의 댐 짓자고. 오늘 뭐 그런 쪽으로. 북한과 협의가 잘 돼야 되겠네. 거의 우리의 지식이 일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저도 특이했던 게 일본에서 그 해저 탐사선 치큐로 미나미 토리시마에서 2,000km 떨어진 곳에서 뭐 히토류가 있는 그 해저에 진흙을 채굴하는 시도를 한다. 뭐 요런 보도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류의 그 보물섬을 찾아라 네. 그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망간 단계라고 망간 단계 있죠. 이거 망간? 사이가보다 많이 있죠. 이것도 나옵니다. 동해 지역 그 대륙붕해. 대륙붕에 돌멩이 저 감자처럼 생긴 그렇지. 시꺼먼 망간 단계가 있는데 네. 이거를 잘 캐서 정제하면은 인류가 사용할 자원은 맞아, 끝난다. 맞아. 네. 그리고 거기를 망간 단계를 다 주워 올 수 있는 로봇을 또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체 그 망간 당구 지구에 제가 지금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꽤 많은 퍼센트를 우리가 이미 확보를 해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만화 얘기예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얘긴데요. 그 킹크랩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혹시? 아니 킹크랩은 아니고요. 만두같이 아니 감자같이 생겼다니까요. 아니 그 주워온 로봇. 주워오는 애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네, 킹크랩처럼 이렇게.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해저의 개발과 관련한 네? 국제 협약에서는 이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전 세계 대륙붕 협약에 들지 않은 국가가 있으니 바로 대한민국? 미국. 미국. 미국은 다 탈퇴했지. 그리고 자기네들은 하겠다 그런. 우리는 그냥 캘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해줄 거예요? 뭐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게 원래 그래서 이거 만약 갖다 쓰면은 나중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히토리 문제가 또 나오니까 여기 가서 진흙 캐온다는 게 이게 결국은 또 이제 해저 자원 얘기거든요. 해저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쳐서 제가 캐면 안 된다는 이런 거예요. 류의 그 전설의 보물섬을 찾아 스토리를 한 2시간 30분 정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그 망간 단계가 뭐 지금 이제 하는 역할이라는 게 자연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게 뭐 100%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여기를 생명의 기원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그리고 요게 또 우리 지구의 산소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또 보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그러니까 요게 막 전기가 좀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에요. 망간 단계에서.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또 보다에서 네.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미세한 전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또 물을 전기분해 갖고 산소 만들어지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이 아마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개발하고 싶고 좀 뭔가 좀 해보고 싶지만 아마 국제 협약으로서 쉽지는 않다. 망간 단계는. 와 진짜 척척 박사시네요. 척척척. 근데 이제 히토리 문제가 지금 이제 굉장히 네. 복합적인 양상을 또 띌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본 그
총리가 사실은 갑자기 대만 문제 무력 개입을 시사하면서 이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일단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서로를 먼저 못 지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갈등을 수면 아래로 내린 상황이잖아요. 4월 일단 회담 전까지.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지금 이제 중국의 무력 개입을 또는 이제 대만 문제가 사실은 레드라인이니까 네. 그걸 넘음으로써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단계별로 올리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나온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가지 마. 가던 크루즈 돌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가 네. 그래도 일본이 발언을 거둔다든지 중국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드는 어떤 태도 변화가 안 나오니까 네.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슬슬 히토류를 꺼낸다라고 하면서 히토류 관련해서 지금 수출 통제 7개 물질을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은 국제사회가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음. 일본, 중국 니들끼리 싸워도 괜찮아. 뭐 알아서들 해. 그럴 수 있는데 히토류 같은 진짜 중요한 물질, 이 공급망 교란을 가져올 수 있는 거를 중국이 과연 또 카드로 쓸 것인가가 관심인데 이제 중국이 쓰잖아요. 이제 7개 물질을 이제 카드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핵심 광물 회의가 다시 주목을 받고 대중국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상황으로 돌고 있고 일본은 갑자기 이제 해저 시출을 하겠다는 동 이러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그러면 일본을 상대로 중국이 꺼낸 카드로 또 일본만 타격을 받지 않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왜 문제가 복잡해지냐면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 지금 이제 조만간에 국회 해산하고 다시 이제 재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내부 지지율 확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극우적 발언을 계속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국이 카드를 걷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가 단기간에서 하루 이틀 사이 끝나지 않고 조금 영향을 길게 가져가면 그럼 일본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뭐 타격이 당연히 크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국에게 집중돼 있는 히토류 말고 나머지 쪽에서 구할 수 있는 쪽에다가라도 손을 더 벌릴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마켓에서 비중이 작지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겠죠. 우리도 사실은 다변화 루트 다변화 차원에서도 다양한 라인을 구축해 놓으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한쪽 라인에서 일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국제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히토류 관련해서 다양한 쪽에서 수입을 하거나 루트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일본 때문에 아닌 밤중에 가격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거고 네네. 사태가 조금 길어져서 이제 일본 내에서 히토류 때문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다. 그럼 일본 쌤통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만든 다양한 소부장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역수입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쵸. 그게 연달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걸 받아서 생산해서 다시 수출해야 되는 라인에 있는 걸려 있는 쪽들은 이게 체인망에 드디어 그러네. 빨간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도 그 체인망 공급불 안에 영향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중일 나아가서 국제망은 이제는 건드리면 다 건드려지는 상황인데 네. 중국이 첫 단추를 눌렀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해결 안 되면 시차를 두고 결국에는 우리도 영향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는 걸로 네. 볼 수밖에 없고 네. 일부분 일본과 직접적인 이 경쟁에 있는 쪽에서는 일부분 반사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주로 이 공급망 불안이 우리도 영향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문제는 그러면 이 어쨌거나 중국이 톤다운 해갖고 낮춰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상황이 또 희한해지는 게 이란 사태가 지금 피곤해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거래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25%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했어요. 네. 이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닌데 그럼 이란과 거래를 누가 하지? 중국이 제일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이란산 석유는 중국으로 다 간다고 보면 될 정도로 사실은 네, 네, 네. 제재를 피해서 모종의 지금 딜이 몇 년간 걸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그럼 내가 안 그래도 히토를 꺼냈는데 다시 한번 카드 좀 보여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문제와 대일본 문제, 일본 중국 문제가 동시에 뜨면서 중국이 다시 어떻게 국제적으로 포지션을 취할지가 네. 경제적으로 보면 또 불확실성을 키우는 네. 문제로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뭐 몇몇 분들께서 북한이랑 또 얘기 잘해서 북한에 있는 거 캐오자, 뭐 강원도에 있는 거 캐자 등등 말씀이 많은데 강원도까지요? 이거는 뭐 땅이 얼마나 있냐의 문제는 사실 아니고 얼마나 이 땅을 오염시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듣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텅스텐 광산 같은 경우는 대한중석 그 상동광산 같은 경우는 캐나다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네. 그거 뭐 하보겠다 그런 게 있고, 저는 이게 미국이 이제 고려아이언한테 미국 와서 공장지라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구조를 보면은 투자금의 4조 원, 자본금은 4조 원인데 고려아연이 1조를 내고 미국 전쟁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가 3조 원을 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재련소를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7조 원 정도를 대출을 내드는데 JP모건이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온산재련소, 우리나라 그 울산 옆에 있는 온산재련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연재련소예요. 근데 거의 그만한 사이즈의 재련소를 미국 짓지 않은 테네시주 거예요? 클락스빌에 짓는데 클락스빌이 어떤 데냐면 원래 미국이 재련업을 굉장히 크게 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무슨 환경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 다 없어지고 네. 중국에서 워낙 싸게 파니까 그거 하던 그 부지예요. 그 부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지역에는 그 자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재련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려 아연 측의 주장인데 습식 재련을 하게 되면 환경 파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습식 재련을 하면 예, 예. 그러니까 그거 저도 듣긴 들었거든요. 이게 네. 뭐 찌꺼기가 나오면은 그 재련소 밑에다가 뭔가 보관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그 한 10여 년, 수십 년에 걸쳐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서 그 찌꺼기도 슬러리로 해 가지고 뭔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다라고 고려하는데 듣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환경 친화적인지 그것까지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는 재련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럼 그 재련소에서 원래 재련이 히토류는 굉장히 그 마이크로한 시장입니다. 네네. 조금 들어가요. 뭐 비타민 정도 들어가는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비타민 D 정도 조금씩 안 들어가요. 요거 가지고는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크게 아연 재련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히토류 재련소를 짓는데 미국이 전쟁부 차원에서 돈을 넣었다라는 거는 아 이걸 통해서 국가 안보적으로 히토류 공급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미국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 중에 핵심 강물 그 전략 회의도 저도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 팔로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회의가 나름 구색은 갖추려고 했어요. 뭐 저기 뭐 흑연 가지고 있는 탄자니아도 가끔 옵저버로 불러갖고 뭐 쓰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뭘 하길래 그럼 뭐 근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고려아연 공장을 전쟁부 돈으로 짓는 거를 보면서 이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양쪽 다 카드로 못 써야 좋거든요. 양쪽 다 카드로 못 써야 좋다. 예, 예. 히토류 카드를 중국도 못 쓰고 미국도 못 쓰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히토류 관련한 부분들을 미국에서 좀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막 힘을 실어주고 돈을 내고 하니까 뭐 그렇게 판단하면 하시는 것 같고. 고려아연 사요? 거기는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네요. 거기 작년에 뭐 우리가 한번 했었죠, 경영권 문제로 다루지 않았어요. 네, 경영권 문제는 되게 심하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야 오늘 9.27% 올랐네. 네. 자, 그래서 일본이 지금 남태평양 심해 쪽에서 히토류를 한번 캐볼까 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 히토류를 중국에 의지하지 않기 위한 여러 나라들의 여러 노력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걸 또 잘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은 또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다. 이 정도로. 이제 미국 국방부 공식 명칭이 전쟁부인 거죠. 네, 맞아요. 전쟁부. 그렇게 하니까 들을 때마다 섬찟해가지고.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상한을 둬야 된다 이런 걸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이군요. 뭐 이런 말씀 좀 너무 격이 떨어지긴 한데 세계 최고의 관종 아니겠습니까? 네. 안 얘기하고 싶은데 네. 헤드라인으로 장식할 만한 얘기를 계속 내요. 아. 오늘도 어마어마한 걸 냈는데 네. 트럼프 관련한 중요 경제 소식 중에 한 두 가지만 뽑아내면은 좋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도 카드 쓰면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말하면 다 사실은 신용 제공하는 대신에 카드사가 이자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그쵸. 예. 예. 근데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 1월 20일부터 1년간 이자율 상한제를 실시한다. 갑자기.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객 대상으로 이자율을 10%로 제한한다. 이 얘기를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제 목적은 뭐냐? 네. 이제 중간 선거 앞두고 아. 어쨌거나 중서민들을 상대로 카드 이자율이라도 좀 낮춰서 소비도 인플레든 활성화시키고. 소비도 활성화든 부담을 네. 좀 적게 하겠다는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신용카드 이자율이 너무 높아. 엄청 원래 높아요. 얼마? 네네네. 10%가 상한이라고 하면 그거 그거보다 원래 높다는 얼마인데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 예를 들어 카드 결제하면 뭐 무이자 3개월까지는 보통 기본 많이 하고 내봐야 뭐 4, 5%이 정도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 15%씩 내. 근데도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난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소비에나. 대통령이 한 얘기는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무슨 그냥 용가리 통뼈야 카드 어떻게 써? 그러면 20%를 더 그러니까 내고. 그걸 내고 쓰더라고 미국 애들은. 대단하네요. 그럼 네. 카드사는 진짜 땅 짚고 헤엄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카드사들은 돈 진짜 잘 벌지. 그리고 거기는 은행에도 예금 맡기면 돈 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예, 그렇죠. 원래 예치 수수료를 냅니다. 예. 그랬을 땐 이게 일단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카드사들의 주가를 지금 계속 떨어뜨리는 네. 일단 발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그럼 이게 유효 적절하게 기능할 것인가 이 트럼프의 얘기가 미국 내에서도 현재 반신반의한 중인데요. 뭐 저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그래? 그러면 아예 우리는 중서민들 상대로 장사 안 하지 뭐라고 해서 카드사가 장사 안 해. 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정도 이율이 되는 사람들하고만 할 거야라든지 그래서 오히려 낮은 이율로 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사용량을 줄이는 시장을 제한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중서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작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경제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이 네? 앞으로 1년간 어떤 식으로든 예상 못한 돌발면서 계속 튀어나온다는 게 시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트럼프 변수를 네. 리스크로 변동성의 발원지로 일단 보는 그동안 그래도 100번 양보해도 금리 낮춰라 유동성 늘려라 네. 자산시장을 살린다 네. 심지어는 코인까지 살린다 이 정책으로 인해서 그나마 월가를 조금 달래고는 있었는데 이제 우리한테도 뭐라고 하는 건가 라는 식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연준 의장인 파월 관련해서 네. 이제 트럼프 측이 이제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거 아니냐라는 소식인데 트럼프가 파월 연준 의장을 때려. 네, 파월 의장이 일단은 공개한 내용인데요. 성명을 네. 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드디어 소환장을 받았다. 음. 소환 내용은 형사 기소가 가능하니까 와서 잘 설명하시오라는 얘기인데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파월 의장 보고 그동안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연준에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옆에서 사람 세워놓고 이 양반이 여기 사치스럽게 짓고 말이야 뭐 연준 건물 다시 짓는 거. VIP 뭐 통로도 만들어 놓고 뭐 포프를 만들었다는 둥 하면서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는 둥 막 얘기했는데 그때 옆에다 세워놓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파월 의장이 진짜로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면서 계속 아니야 라고 했던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 나가서도 그거 아니다라고 일단 여러 가지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허위 증언이다 등등등 해서 이게 네. 형사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이제 미국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 형사 기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소할지 말지에 관한 대배심으로 사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배심원처럼 네. 기소도 이제 배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할지 말지 그걸로 가져갔기 때문에 너 조만간 나와야 될 거야라고 하니까 사실은 미국 사회는 뭐라고 보냐면 그렇게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못 뽑아내서 안달이더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형사 방망이를 휘둘러서 말 안 들으면 관두지 않으면 너 감옥 갈래? 쉽게 말하면 이런 식의 이제 협박까지 하는구나라고 해서 미국 경제계 특히 이제 전 연준 의장이었던 사람들이나 내로라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 이건 너무하다. 네. 소름 끼칠 정도다라고 해서 네. 이제 경제계를 상대로도 트럼프가 트럼피즘을 본격적으로 보여낸다. 이 두 사건이 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엄 선포할 것 같아, 그죠? 너무 막갑해요 지금. 아무래도 할 것 같아. 결국 이러다 근데 계엄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뭘 계엄까지 하겠어요. 나만의 계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정부가 있어가지고 그게 제도 그때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데 좀 제도가 좀 헷갈립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여튼 트럼프의 정말 이전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전의 대통령들과 너무나 다른 이 행보들 까지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드디어 또 최윤경 기자님의 잔칫날이네요. 저 드시나요?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네, 이미 계속 손대기 보고 시작하셨고요.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맛이었군요. 그만큼 방송 중이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맛. 무슨 미국의 카드 수수료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 저희는 카드 수수료 없이 무이자로 그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구갈비, 한우 내장탕, 한우 내장과 100% 한우 내장 그리고 남원 우거지로 완성한 이 깊은 한뚝배기. 네, 아마
이게 지금 심해 맛인가 싶을 정도 깊은 맛이 아마 좀 나실 텐데 망간 진짜 단계의 맛. 깊은 맛이. 망간 단계의 맛이란 표현이 지금 등장했고요. 자, 요거는 잡내 없이 깔끔하고 또 씹을수록 고소한 한우 특유의 깊은 풍미가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감탄의 부분은 역시 그 시래기, 우거지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건 남원 지역에서 자란 우거지만 사용을 했고요. 또 말린 것도 남원에서만 말렸고요. 예, 그래서 이 열심히 끓여낸 이 국물 우거지 속에서 주고 반도체 클러스터 받고. 그래서 국물 이 열심히 팔팔 끓이는 이 상황에서도 우거지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단아한 모습. 남원의 그 춘향이 넘어갔을까요? 하여튼 단아한 모습으로 유지하고 있는 탄탄한 식감. 네. 그래서 첫 숟갈부터 마지막 한 숟갈까지 정말 깊고 편안한 맛을 여러분께 선사를 합니다. 이건 그냥 내장탕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약 한 그릇, 보약 한 제, 요 정도 느낌이 어떨까 싶어요. 자, 아주 칼칼하게 맛있게 맵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칼칼하고 맛있게 맵다. 살짝 이제 땀이 맺힐 정도. 아하. 그러니까 추운 날에는 그냥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땀은 독이었죠. 따끈해지는, 그렇죠. 몸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는 거였죠. 디톡스. 내장탕 디톡스로 여러분의 몸에. 우거지가 진짜 예. 이게 원래 우거지 껍질 잘못 벗기면 빳빳하고 너무 맞아요. 많이 하면 흐물흐물해가지고 되게 축축 처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짱짱한 그 맛이 남아 있는데도 부드럽게 네. 들어와요. 그게 거의 그 반도체 공정과 비슷하다고 하죠. 아주 정교하게. 반도체하고 맑은 물을 우거지하고 사용해서. 뭐가 더 맛있나 비교해 보라니까요. 네, 반도체보단 우거지입니다. 네. 녹색 반도체. 이제 전 세계로 나갈 우거지까지 들어있는 삼구갈비, 한우 와, 내장탕. 진짜 맛있어요. 내장에 두 가지가 중요한데 예. 하나는 정말 잘 삶아져야 씹히는 맛이. 이건 이제 전문가니까 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면 안 그러면 질겨서 뱉어내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잘 씹혔고 네. 냄새를 잡는 게 중요한데 네. 냄새는 안 나고 칼칼한 맛이 남아있어요. 잡내 하나도 없어요. 잡내 하나도 너무 없죠. 잡내 하나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 요거 삼구갈비에서 한우 내장탕. 너무 좋은데요, 이거? 보통 방송할 때는 시식하는 거 아니에요? 전 이거 삽니다. 너무 맛있어. 입 닫고 집에 갈 준비하고 계시고 이 사람들이 점심을 식사를 여기서 식사를 얘기하네. 하고 계신데. 그러나 그러기에도 부담 없는 가격. 한 팩에 4,900원이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한 팩에 4,900원. 요즘 네. 어디 가서 믿을 수 없는 가격인데. 김밥 천국 가도 라면 한 그릇이 지금 5,000원씩 해요. 이거를 만약 식당에서 제가 지금 이걸 한두 빼기를 먹는다. 먹는다. 18,000원도 먹을 것 18,000원 같아요. 무조건 나오죠. 예, 예. 그러나 4,900원에 한 팩을 보내드립니다. 삼구갈비는 글쎄요. 무슨 생각으로 저는 이 장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용인 산단에 들어가시라고 그러세요. 지을 때부터 한 맛집 최첨단 기술이니까. 예. 네. 자, 삼구갈비, 한우 내장탕. 자, 다 맛들 한 번씩 말씀해 주셨는데 신 기자님 어떠셨을까요? 맵습니다. 맵습니다. 좀 매워요. 맛있습니다. 칼칼 신라면보다 매워요. 신라면보다 좀 더 맵고요. 예. 칼칼하고요. 우거지와 시래기의 차이는 무엇이죠? 보통은 이제 시래기는 무청을 얘기하고 우거지는 배추 껍데기를 보통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게 그겁니다. 보통 이제 시래기상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우거지상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죽상, 우거지. 죽상 우거지상. 네, 그만큼 축축 처진다는 얘기죠. 우거지가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자, 요 정도 설명드리면 이제 여러분도 어떤 맛인지 감이 오셨을 것 같고요. 삼구갈비 한우 내장탕은 영상 아래 링크 고정 댓글로 만나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 보다가 네. 심사위원들이 막 먹으니까 음. 그 경쟁하는 분이 저분들은 시식을 시식을 안 안 하고 하고 식사를 하고 계시네 음. 그랬는데 너무 맛있으면은 자기도 그렇게 모르게 되죠. 식사를 하게 되죠. 네, 손이 멈추질 않으니까. 아마 이 삼구갈비 사장님도 여기 백요리사로 나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름은 아마 저 공개는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시즌 3에. 3에. 3, 네. 3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경제설전 역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또 함께 해주셨고요. 대단히 감사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고요. 우리 경제설전 두 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 삼구갈비로 든든하게 점심 하셨으니까 나머지 일정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잊으셨다면 눌러주시고요. 영 마음에 안 드셨다면 뭐 굳이 누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진 그런 분은 않으시길 없겠죠. 네,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그만 먹으래요. 너무 맛있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